일단 편입은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일반 편입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학사 편입이 있습니다. 이제 일단 일반 편입이라는 건 뭐냐면 대학교를 2학년까지 수료한 학생들, 그러니까 2학년을 다니고 있는 친구들도 수료를 한다면 쓸 수 있고요. 그다음에 수료 예정인 학생들도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이제 4년제 대학을 현재 다니고 있다면 2학년 수료 또는 수료 예정자인 학생들이 일반 편입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지원을 하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내가 학점은행제다라고 했을 때는 80학점 이상을 취득하셔야지만 일반 편입으로 이제 편입을 지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학사 편입 같은 경우에는 4학년 과정을 모두 마친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학은제로 만약에 학사 편입 준비를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140학점을 취득하셔야지 학위가 나오기 때문에 학사 편입으로 지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제가 3년제 전문대학을 다니고 있다라고 했을 때 3년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120학점을 취득하셔야지 졸업장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학사 편입으로 지원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3학년까지 모두 마쳤다고 했을 때는 이제 일반 편입으로 지원을 하실 수가 있고, 이 3년제 전문대학을 현재 2학년까지 마쳤다라고 했을 때도 일반 편입으로 지원은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년제 전문대학을 현재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라면 일단 기본적으로 3학년까지 모두 마친 상태에서 일반 편입으로 지원하실 수가 있고요. 어쨌든 이 140학점과 120학점의 차이는 20학점밖에 없기 때문에 보통 3년제 전문대학을 나온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졸업한 다음에 추가로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20학점을 추가로 이수한 다음에 140학점을 만들고 학사 편입을 준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편입이라는 거는 일단 일반 편입과 학사 편입으로 나눠서 우리가 준비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편입을 일반 편입이랑 학사 편입으로 나눴다. 그러면 다시 일반 편입에서는 이제 문과 편입, 그 다음에 이과 편입으로 쪼갤 수가 있고요. 다시 학사 편입에서도 마찬가지로 문과 편입과 이과 편입으로 쪼갤 수가 있습니다. 상경 계열이라든지 이제 문과 계열로 진학을 하고 싶다고 하시면 일반 편입이나 학사 편입 둘 중에 이제 문과로 편입을 준비하셔야 되고요. 공대 편입, 그 다음에 자연대 편입을 준비하신다 그러면 당연히 이과 편입이 되겠죠. 그래서 보통 문과 같은 경우에는 인서울 편입 기준 편입 영어 시험을 준비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편입 영어와 이제 수학 시험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과 편입 같은 경우에는 이 수학만 보는 학교들이 조금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중앙대학교가 있죠. 중앙대학교가 있고, 그 다음에 세종대, 그 다음에 서울과기대도 이제 수학시험으로만 응시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경희대학교도 수학시험으로만 응시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천대 정도까지가 이제 수학시험만으로도 이제 편입시험이 가능한 대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이제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토익 점수가 10% 반영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경희대 편입을 준비하신다고 하시면 무조건 토익 성적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최근에는 이제 작년부터는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에도 이제 편입 시험으로 전형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서울시립대도 준비하고 싶다. 그럼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에도 문과는 이제 편입 영어만 가지고도 응시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서울시립대 이과는 오로지 편입 수학으로만 응시가 가능합니다. 단 이제 서울시립대도 이제 서류평가에서 토익 성적이 있으면 제출을 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서울시립대를 응시한다고 했을 때는 경희대랑 묶어서 같이 준비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가 조금 마무리가 되면서 각 학교들에서 이제 원래 코로나 이전에는 면접을 통해서 이제 2차에서 학생들을 선발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면접들이 대부분 사라졌고 그 면접을 원래 봤던 학교들에서도 자소서나 이제 학업계획서로 대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별로 전형 방법 중에 이제 자소서나 학업계획서가 필요한 학교들을 간단하게 한번 볼 거예요. 상위권인 대학부터 본다 그러면 성대가 있죠. 성대는 기본적으로 이제 문과는 편입 영어를 보셔야 되고요. 시험 1차에서 이과는 추가 편입 수학까지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영어와 수학 시험을 같이 보는데 90분 동안 함께 보셔야 돼요. 이과 기준으로. 마찬가지로 이제 편입 영어만 본다 그러면 90분 동안 이제 편입 영어만 시험을 보시면 되고요. 자, 플러스 이제 지원할 때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는
문제는 옛날에는 이제 400자였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600자로 바뀌고 보통 지원 동기, 그 다음에 학업 계획, 그 다음에 졸업 후 진로 계획 이렇게 보통 세 파트로 나눠서 각 문항당 600자씩 작성하셔서 제출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양대도 있죠. 한양대는 시험을 영어와 수학 따로 같이 보지는 않습니다. 문과는 당연히 이제 편입 영어 시험을 보고요. 마찬가지로 이과는 편입 영어와 편입 수학 시험을 같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편입 영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40문제가 출제가 될 거고요. 편입 수학 같은 경우에는 25문제 70분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성대는 이제 우리가 접수할 때 자소서를 냈다. 하지만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1차 합격자에 한해서만 1차를 합격한 학생들에 한해서만 이 자소서를 제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한양대를 노린다고 하시면 이제 자소서까지 추후에 제출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학생들이 요즘 많이 가고 싶어하는 학교, 건국대학교가 있죠. 건국대학교도 이제 편입 영어랑 편입 수학을 보는데 이 건국대학교는 이과 기준으로 영수를 60분 동안 같이 푸셔야 돼요. 영어 같은 경우에는 20문제, 수학 같은 경우에도 20문제, 총 40문제를 60분 안에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건대도 만약에 내가 1차를 합격했다. 그럼 한양대와 마찬가지로 자소서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옛날에는 이제 건대는 면접을 봤었는데 전공 면접을 봤었는데 이제 전공 면접이 사라지고 자소서로 이제 대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중앙대도 있죠. 중앙대. 자, 예전 중앙대 편입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공대 기준으로 편입 수학만 시험 잘 보면 끝났어요. 그리고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범위 자체도 미적분학 1부터 공업수학 1, 2까지 나오기 때문에 조금 시험 범위가 넓은 학교 중에 하나였는데 옛날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편입 수학으로만 학생들을 선발했다면 지금은 이제 일단 편입 수학을 잘 보셔야 되는 거는 당연한 사실이고 학과별로 이제 자소서를 또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앙대 같은 경우에도 이제 편입 수학이랑 자소서, 그 다음에 서울시립대도 마찬가지죠. 시립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립대도 이제 토익 플러스 문과는 영어, 이과는 수학, 그리고 마찬가지로 자소서를 또 제출을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원하는 학교들이 어디냐에 따라서 내가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이 바뀝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학교들이 있다면 그 학교의 전형별로 준비를 하시는 게 맞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뭐 이제 편입 같은 경우에는 수능과 다르게 내가 쓰고 싶은 학교만큼 쓸 수 있다. 그런 좀 메리트가 있죠. 이제 내가 쓰고자 하는, 내가 합격하고자 하는 학교들만 시험을 보지는 않아요. 보통 대부분의 학생들이 적으면 뭐 5군데, 많으면 진짜 15군데에서 20군데까지도 학생들이 시험을 보기 때문에 각 학교별 맞춤 전략도 필요하지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내가 다른 학교들도 좀 시험을 보고 합격을 할 수 있는 커리큘럼을 조금 만들어 가시는 게 좋습니다. 선생님들이 나오셔서 편입 영어와 그 다음에 편입 수학의 연관 커리큘럼, 그 다음에 각 파트별로 어떤 식으로 공부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준현쌤입니다. 오늘은 편입 영어 공부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편입 영어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단 단어랑 이제 문법 이론을 통해서 이제 문장 구조를 분석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장 구조를 통해서 이제 해석을 할 줄 알아야겠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해석을 했다면 이제 지문을 전체적으로 내가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시험 문제를 풀 수 있는, 시험 문제랑 직결되는 거는 얘는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거고 이제 시험 문제를 풀 때는 이제 얘와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상반기, 하반기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단어와 문법 이론을 가지고 문장 구조 분석하고 해석 연습을 위주로 해줄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반기 때는 지문 전체를 분석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어 같은 경우는 이제 문이과 통합해서 최소 10,000개 이상은 외워서 이제 시험장에 가야 기출 문제에 나오는 동의어 문제도 풀 수 있고 이제 지문에 나오는 특히 논리나 독해에서는 그 보기에 있는 단어를 모르면 문제를 풀 수 없기 때문에 그 보기 단어 위주로 이제 암기를 하고 준비해야만 이 동의어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이제 학원 이제 자체 교재 단어장을 이제 학생들에게 나눠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매일 단어 테스트를 아침 8시까지 등원을 해서 8시부터 9시까지 다 단어 테스트를 봐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랜덤으로 이제 200개에서 300개씩 매일매일 보는데 이렇게 랜덤으로 보는 이유는 단어장에 있는 단어 순서대로 보면 이제 학생들이 이제
그 단어 뜻을 외우는 게 아니라 그 단어장에 있는 순서를 외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랜덤으로 200개에서 300개씩 보고 있습니다. 단어 같은 경우는 상반기, 하반기 따질 거 없이 그냥 시험장 가는 날까지 계속 암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법 같은 경우는 3, 4월에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저희 학원도 이제 3, 4월에 이제 시작하는 커리를 맞춰서 기초 이론부터 시작을 해요. 이제 기초 이론을 하는 이유는 내가 기초 이론을 알아야만 이제 어떤 문장이 나오든 간에 분석을 할 수 있고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이 3, 4월 동안 이제 문법 기초 이론을 이 2개월 과정을 통해서 전체 한 바퀴를 돌리게 될 거예요. 어쨌든 이 문제를 풀고 나서 이제 5, 6월부터 문법 기출, 파트별, 난이도별로 풀 건데 이제 대학별로 5, 6문제가 출제되기도 하고 비중이 크죠. 이제 논리 독해랑 바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파트입니다. 그래서 내용도 되게 방대하고 그래서 저희가 문법 수업 끝나고 이제 바로 노트 정리를 하거든요. 12시부터 1시까지. 그래서 노트 정리를 하고 본인만의 이제 교재를 만들려고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논리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다 연관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앞에서 외웠던 단어랑 문법을 가지고 이제 문장 구조랑 해석, 이제 문장 구조를 분석하고 해석을 하죠.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분석을 해야 돼요. 다음에 분석인데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많은 학생들이 착각하는 게 문제를 무작정 해석으로 문제를 푼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해석과 분석은 달라요. 해석은 말 그대로 그냥 글을 그냥 읽는 거고, 글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내가 어떤 문장마다 연결고리를 찾아서 이 지문 전체를 볼 줄 알아야 그게 분석이거든요. 그래서 그 분석을 통해서 모든 문제에 대한 답 근거를 정확하게 잡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막연히 해석으로만 한다면 어떤 문제는 맞고 어떤 문제는 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내 성적도 되게 불안정해지겠죠. 왔다 갔다가.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반드시 답 근거를 찾고, 감이 아닌 답 근거를 찾고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희가 3월부터 이제 시험장 가는 날까지 계속 연습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논리 같은 경우는 단문과 장문으로 나눠져 있는데 어쨌든 얘네 둘 다 출제 원리는 같아요. 분석을 통해서 답 근거를 잡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시간 안에 푸는 거. 이제 시간 안에 이제 답 근거를 잡고 풀어야만 내가 주어진, 예를 들어서 60분 안에 40문항을 모두 다 풀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독해도 논리와 똑같아요. 독해는 논리의 확장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논리와 마찬가지로 문장 구조를 통해서 이제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끝났다면 이제 지문 전체를 분석을 해야 돼요. 지문 전체를 분석하고 이제 그 시험에서 요구하는 문제에 대한 답 근거를 반드시 찾아서, 감이 아니라 반드시 답 근거를 찾아서 문제를 풀어야겠죠. 논리와 마찬가지로 독해도 단문 독해가 있고 장문 독해가 있어요. 접근 방법은 다 똑같아요. 독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형별로 전략적으로 접근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주제, 순서, 삽입, 요런 유형별로 접근하는 게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얘도 이제 유형별로 시간 안에 풀 수 있는 풀이법이 조금씩 달라서 다 준비를 이제 하반기 때 해서 시험장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편입 영어라는 게 이제 단어랑 이제 문법이랑 논리랑 독해랑 모두 다 연결이 돼 있고, 이제 논리 독해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 이제 접근하는 방법이 다 똑같다. 이제 저희가 이제 3, 4월부터 시작을 해서 학원에서 이제 만들어낸 이제 커리에 맞게 여러분들도 따라서 같이 공부하시는 걸 추천해요. 그래서 저희 학원 커리를 이제 저희 선아쌤이 설명을 한번 해주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저희 학원의 커리큘럼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저희 학원은 2개월 단위로 진행되고 있어요, 수업이. 그래서 먼저 3, 4월이랑 5, 6월, 그 다음에 7, 8월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어휘부터 말씀을 드리면 3, 4월에는 기초 어휘를 외우고 있어요. 그래서 기초 어휘라고 하면 중학교, 고등학교 수준의 어휘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5, 6월부터는 진짜 우리 편입 필수 단어를 외우고 있어요. 그래서 편입 필수 어휘. 그래서 근데 우리가 단어를 개별적으로 하나씩만 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단어를 실제 문제에 적용을 하고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우리가 동의어의 형태로 같이 외우고 있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외우냐면 매일매일 200개에서 300개씩 외우고
랜덤으로 시험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학원에 온 순간부터 시험 보기 직전까지 이루어지는 거니까 밥 먹는 것처럼 습관처럼 하시면 되고, 이어서 이제 문법 이야기를 하면은 처음에 3, 4월에는 문법의 기초를 배우게 되겠죠? 문법의 기초인 문법 개념. 문법이라고 하면 문장의 구조를 말해요. 문장 구조. 문장이 어떻게 생겼어? 그거를 배우는 게 문법 개념이에요. 그럼 이것이 되게 중요하겠죠? 문장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아야 그걸 활용해서 나중에 독해랑 논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3, 4월에 문법의 개념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와 정리를 하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 문법 개념을 활용해서 5, 6월에는 기출 문제풀이를 진행해요. 근데 5, 6월에 문풀을 한다고 해서 개념을 하나도 안 하는 건 아니고, 개념은 다 베이스로 있고 그거를 계속 적용하고 계속 공부하면서 문제풀이를 진행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7, 8월에는 심화 문풀을 진행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문법, 그 다음에가 이제 논리로 넘어가요. 이제 여기가 단어, 어휘, 여기가 문장이었다면 여기부터 이제 글로 변하게 되겠죠? 문장들이 여러 개가 나오니까. 처음에 3, 4월에는 논리 구조에 대해서 배우게 돼요. 그럼 그것이 뭘까요? 논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논리에 대한 우리가 이해가 있어야겠죠? 한마디로 말해서 논리 출제의 원리에 대해서 배운다고 생각하면 돼요. 단문으로 많이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5, 6월에 이어서 논리 구조 2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중장문의 논리의 문제를 풀게 돼요. 자, 마지막에 7, 8월에는 심화 논리를 진행하게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독해. 그래서 독해는 한마디로 뭐죠? 우리 독해 잘 알고 있죠? 독해가 뭐죠? 글이죠, 글. 그래서 글을 어떻게 했는지를 배워야 돼요. 그럼 우리는 뭐를 배워야 돼요? 3, 4월에? 그렇죠. 글의 구조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글이 어떻게 생겼어?를 배워야겠죠? 그래서 그거는 그래서 보통은 단문, 이것도 역시 글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야 되니까 단문으로 진행되고, 그 다음에 5, 6월에는 유형별로 문제를 풀어요. 유형별 문제풀이. 그 다음에 7, 8월에는 주제별 문제풀이가 진행돼요. 근데 이때는 단문은 당연히 있고 중장문이 포함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3월부터 8월까지의 컬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 학원은 9월부터는 실전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9월, 10월, 그 다음에 11월, 12월은 실전 문제풀이로 넘어가는데, 그래서 어휘도 고급 어휘로 바뀌어요. 그래서 하루에 200~300개 외워서 랜덤으로 시험 보는 건 똑같아요. 그 다음에 문법 논리 독해는 기출 문제로 같이 하는데 9월부터 10월 때는 한 6년 정도? 2017년도부터 2019년도 정도의 기출을 같이 문제를 풀고 기출, 문풀 플러스 해설을 해요. 그러면 이때 우리는 근데 이때 문제 풀 때는 일단은 편입 기출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시간은 제한 없이 자유롭게 문제를 풀어봐요. 그래서 문제를 최대한 다 풀고 자기가 공부해 볼 수 있게 그 다음에 해설을 진행하고요. 11월부터는 22년도가 작년이었으니까 2020년도부터 22년도까지의 기출을 문제풀이를 하고 해설을 해요. 근데 이때는 진짜 실제 기출이랑 똑같이 해야 되니까, 실제 시험이랑 똑같이 해야 되니까 이때는 시간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학교 유형에 맞춰서 100분짜리 시험이면은 100분에 맞춰서, 60분짜리면 60분에 맞춰서 시험이 진행되겠죠? 다 같이 시험장의 분위기를 만들어서 시험 문제를 풀고 바로 해설을 진행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3월부터 12월까지 우리 학원의 컬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3월은 기초라고 보면 되고요. 기초에서 적용, 그리고 심화까지.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여기가 실전. 그래서 이 커리를 다 거치고 나서 저 모두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까지 이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편입수학 공부법을 알려드릴 김수영입니다. 네. 편입수학은 총 4가지 파트,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를 이야기에 앞서 무엇을 배우는지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럼 뭐 그놈을 어떻게 공부하면 될지까지 이야기를 한번 저희가 나눠볼게요. 자, 미적분. 우리가 고등학교 때 했던 거 그대로 특별히 달라지는 것도 없이 대신에 우리가 배우지 않았던 하이퍼블리 H가 추가되는 이런 놈이 추가되는 상태에서 공식을 대입하는 그런 한 파트를 배웁니다. 그래서 뭔가 새로운 파트는 아니고 미적분까지는 내가 고등학교 때 했다. 만약에 내가 수학 공부를 고등학교 때 열심히 했었더라면 과거 기억을 떠올리면서 편하게 배울 수 있는 단계. 그리고 만약에 내가 수학을 아예 노베이스로 시작한다 라고 했을 땐 여기서부터 최선을 다해야지 연말까지 이제 편안한 1년 커리가 되는 거고, 만약 여기서 못 따라가는 상태로 유지를 하게 되면 연말에 기출을 풀었을 때 너무 많은 빵꾸가 나 있고
남들은 아무렇지 않게 그냥 이거잖아 하는 것조차 하나의 어려운 문제가 되어버려서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고, 저는 편입 수학에 있어서 미적분이 미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미적분이 미래다. 자, 그리고 이제 선형대수를 가게 되면 이제 교육과정에서 빠졌던 행렬과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수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어떤 차원의 개념, 그리고 명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와서 좀 스타일을 좀 타죠. 또 그리고 벡터. 사실 고등학교 때도 기하와 벡터는 별로 선호하지 않는 경향이 강한데 그거에 대해서 다루게 되고, 여기서 내가 직선과 뭔가 직선과 원 같은 우리가 배웠던 방정식들을 배웠으면 요놈들은 2차원, 이 칠판에서 움직이는 애였다면 얘로 가서는 야, 걔네를 3차원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는데 를 배우게 되고, 편미분, 중적분, 그리고 공업 수학이 남게 되는데, 이 둘은 미적분의 확장판이죠. 미적분의 확장판. 너희가 미적분에서 미분 하나 했던 거 프라임이라고 붙였던 게, 아, 야, 라운드라는 개념은 뭐야? 를 배우게 되고, 너희가 여기서 적분 잘 했던 거 적분 하나 말고 2개짜리, 3개짜리는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얘네 2개짜리, 3개짜리 하게 될 때, 아, 선대에서 봐놨던 이 3차원 개념까지 가져와서 한 번에 하게 되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업수학. 이거는 만약에 내가 공대나 공업수학을 대학교 1학년 과정에서 들어봤다 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공업수학 같은 경우에는 주어진 공식, 이게 뭔데? 이거 어떻게 푸는 건데만 알면 공식에 대입하는 유형이 강하고, 여기서 바뀌어봤자 모양이 조금 바뀌는 거지, 그건 문제를 풀다 보면 아, 결국 이렇게 모양을 자주 바꾸는구나, 아, 그럼 이거지, 공식을 때려 넣는 거죠. 결국에 근데 얘네 둘이를 풀 때 1 더하기 1 같은 단순 산수가 미적분이 되는 거죠. 미적분. 미분하고 적분하는 게 단순 산수가 되는 느낌이라, 결국엔 내가 여기서 미적분이 빵꾸 나 있으면 여기 계산이 남들은 1, 2분이면 다 푸는 게 나한테 너무 어렵고 굳이 치환까지 해야 되고, 여기서 우리가 노력을 해가지고 어떠한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풀이가 여러 줄이 나오겠죠. 치환하고. 근데 이거는 뭐야? 해설지 만드는 거고, 우리가 해설지 만들 때 이렇게 푸는 거고, 이때 이 과정 열심히 해놓으면 여기 가서는 저 줄을 안 적는다는 거죠, 여러분. 눈으로 적분이 끝나고 미분이 끝나는 거죠. 그거를 목표로 해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면 되고, 결국에 미적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대신에 미적분이 제일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범위도 많고 어려운데, 가장 단기간으로 잡았을 때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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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월을 커리큘럼으로 잡을 수 있다고 저는 계산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미적분 2개월 하고 2개월을 비는 동안 다시 얘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아, 내가 미적분 수학을 좀 못 따라간다 해도 이 2개월 후에 선대랑 미적분은 겹치지가 않아요, 개념이. 선대를 배우면서 내가 빵꾸 난 부분 미적분을 계속 메꿔 놓으면 사실 편미분 가서는 수학 좀 한다는 애들이랑 잘 따라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편입 수학 같은 경우에는 수능 수학처럼 막 사고력을 엄청 필요로 하는 문제도 존재는 하지만,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지만 그 비중이 적고, 계산 위주의, 네가 공식 외웠어? 그럼 이거 풀어봐, 산수해봐, 이런 느낌의 문제가 강하다 보니까 아, 내가 수학을 못한다고 해서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고 산수 공부를 조금 잘해야겠다, 꾸준히. 그리고 사실 산수 공부는 연말까지, 기출 푸는 그 순간까지도 계속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을 하지, 수학이 어렵다, 못한다고 겁먹고 시작을 못할 정도의 그런 시험은 아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자고로 공부란 열심히 하면 되겠죠, 여러분. 공부를 잘해서 도전하는 시험이 아닙니다, 여러분. 대학을 가고 싶어가지고 한번 해보면, 그러면 난 공부를 못하지만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 방식에 이제 각자 사람이 100명이면 100가지 공부법이 있듯이, 이제 어림잡아 제가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은 미적분을 제대로 해놔라, 미적분 제대로 해서 하면 된다. 그리고 2개월, 3개월 잡은 것도 우리가 1월, 3월에 시작할 수 있다면 이지만 5월달에 시작해서도 잘 따라가요, 여러분. 5월달에 시작해서도 굳이 나 이거 남들은 벌써 미적분이 끝났네, 내가 지금 시작하기엔 너무 늦었어 라면서 시작을 못할 그런 건 아니니까. 지금이 4월도 안 됐고, 4월이면 빠르죠, 여러분. 4월달 기초수학 한번 하고 5월달에 시작해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겁먹지 마시고. 늦게 시작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 남들보다 더 바쁘게, 더 열심히 하면 되는 거지. 못하는 건 아니다.